본병원에서 얘기하는 수술, 항암, 방사선. 근데 이것만 갖고 하기에는 사실 좀 아쉬움이 큰 게 사실이죠. 효과가 있긴 하지만 좀 공격적인 방식이죠. 그게 아닌 어떤 전신의 면역력을 끌어올린다든가 하는 것들은 못 해주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4가지를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정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 치료의 3가지, 수술, 항암, 그리고 방사선, 이 3가지를 표준 치료라고 부르고, 그 외에 보조 치료제로 사용되는 것들 또는 면역 치료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암에 걸려서 이것저것 치료 정보를 알아보시던 분들은 처음에는 사실 정보가 없으니까 본병원에서 얘기하는 표준 치료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 표준 치료 3가지가 말씀하신 수술, 항암, 방사선. 근데 이것만 갖고 하기에는 사실 좀 아쉬움이 큰 게 사실이죠. 왜냐면 이 치료들은 좋게 말하면 좀 강력한 방법이긴 한데, 암이라는 거의 어떤 발생 기전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암은 예를 들어서 내가 유방암이라고 해서 유방에만 무슨 문제가 있어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 전신의 상태가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수술은 아무래도 국소 부위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항암은 전신 효과가 있긴 하지만 좀 공격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그게 필요할 때도 물론 있지만 그게 아닌 어떤 전신의 면역력을 끌어올린다든가 하는 것들은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신의 면역력을 좀 끌어올려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그동안 이제 많은 방법들이 개발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4가지를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1번이 사이모신 알파라는 주사, 그다음에 2번이 미슬토 주사, 2개 다 주사 형태로 하는 거고, 3번째가 이제 고농도 비타민 C 요법, 이것도 주사인데 이제 우리가 정맥 주사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4번째가 고주파 치료,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사이모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우리 몸 안에 자연스럽게 있는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 흉선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면역 관련된 물질들을 생산을 해내요. 우리가 흔히 T세포라고 부르는 것들을 생산해내는데, 얘들이 면역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를 맞지 않더라도 몸에서 자연적으로 있는 항암 방어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주사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그렇다고 우리 몸이 암에 대해서 완전히 무방비로 있었냐, 그렇진 않고 자연적인 어떤 방어 체계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와, 여기서 나오는 애들이 굉장히 강력하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추출을 하고 이걸 좀 더 직접적으로 생산을 해서 다시 이제 주사를 넣을 수 있게 개발이 된 거죠. 이름이 왜 사이모신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흉골 뒤에 있는 흉선을 영어로는 thymus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앞에 사이가 이 흉선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된 물질을 주사제로 만든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모신 알파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주사제로 우리 몸 안에 투여를 하는데, 보통은 피하 주사 내지는 근육 주사로 많이 나요. 피하 주사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자가로도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들이 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하면서 이제 암에 대한 방어 능력을 키워주고 재발을 막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치료 시간은 한 5분이면 돼요. 굉장히 좀 부담 없이 가볍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치료고, 주기도 보통 한 주 2, 3회 정도 하는 게 이제 보통인데, 환자분 상태에 따라 좀 더 자주 할 수도 있고 좀 더 줄일 수도 있고, 항암 보약을 먹는다 라고 생각하고 좀 자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막 암이 있거나 하지 않아도 후유증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꾸준히 하시면 좋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주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면역 관련된 물질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NK세포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B림프구, T림프구, 혹은 B세포, T세포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인터페론이라는 거, 그런 걸 자꾸 생성을 하고 촉진을 하고 해가지고 우리 몸이 암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전신의 능력을 키워주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암의 어떤 발생 원인에 대한
전신적인 접근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면역력을 끌어올려주고 그 다음에 항암 부작용 있죠. 대표적인 게 오심, 막 속 울렁거리고 구토하고 입맛 떨어지고 이런 게 개선이 돼요. 이게 사실 소화기에 관련된 약은 아닌데 그런데 면역세포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몸의 컨디션이 좋아져요. 그래서 항암 부작용을 줄일 수도 있고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게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생각보다. 비단 암뿐만 아니라 이제 면역 관련된 거 B형, C형 간염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항암 치료 보조요법으로 쓰인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보조요법 중에 거의 뭐 1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좀 안심하고 받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그냥 단순히 올려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면역 조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자가면역 질환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면역을 무작정 올리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게 적당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해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상적이죠.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안심하고 꾸준히 맞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제 미스톨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미스토라는 단어도 아마 이 암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신 분들은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모신하고 큰 틀에선 비슷해요. 결국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전신에 작용하는 방법인데 미스토라는 거는 나무에 기생하는 식물 이름이에요. 어느 정도 독성을 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약으로 쓸 땐 그 독성을 좀 제거하고 우리 몸에 긍정적인 작용만 하게끔 만들어진 주사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일하고 스위스에서 100년 넘게 많이 연구하고 많이 써왔던 치료제고요. 그만큼 안전성이 담보가 된 거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작용 기전은 그 사이모신처럼 이제 우리 몸 면역세포, 특히 이제 NK세포하고 T세포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베타 엔돌핀이라는 것을 이제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몸의 어떤 통증, 특히 이제 암성 통증 같은 거 그거를 좀 완화시키는데 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다 보면 부작용을 많이 겪으시게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전신 피로, 쇠약감, 그다음에 식욕 부진,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항암 방사선 할 때 이걸 같이 쓰면은 이런 부작용이 상당히 완화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을 하다 보면 우리 몸 안에 독소가 생기는데 그런 독소들도 제거를 좀 해주고 전체적인 신진대사를 촉진을 시켜주고 그래서 암세포를 어떤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개념보다는 암세포가 잘 자라지 못하는 어떤 우리 몸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술 방법도 이 사이모신처럼 이제 피 하나, 그다음에 근육 주사로 놓을 수 있고 시술 시간도 한 5분 내외. 그래서 굉장히 짧고 간편하게. 주기나 빈도는 주 2, 3회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당연히 환자분 몸 상태에 따라 증감은 가능하고요.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사이모신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전신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개념의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항암 치료랑 병행 가능한가요? 항암 치료 중에도 할 수 있고 그 후에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몸의 면역이라는 거는 항암을 할 때도 중요하고 항암 후에도 당연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 상관없이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수술하시거나 암 환자분들 5년의 네. 시간은 중요한 네.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데 5년 정도는 치료를 유지하는 게 좋겠네요. 당연히 그렇죠.